2008년 금융위기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투자를 이미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는 분들이라면 이미 주식 투자에 대해 고수가 되어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다수 분들은 당시에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이실 겁니다. 투자 경험은 없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년 전 코로나 때 주가가 반토막 그 이상이 났을 때 투자했더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1년 전이 2007년이죠. 그 어떤 투자자도 1년 뒤인 2008년도가 되면 서브프라임 사태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초토화가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폭락 사태가 터지기 1년 전 주식시장은 정말 평화로웠는데요. 꼭 이번 폭락장이 있기 전 작년 여름부터 겨울까지와 너무도 흡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2007년도에 국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싸이월드 다들 기억하시죠? 이 도토리라는 키워드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당시 가장 핫한 플랫폼이었습니다. 지금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보다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SK 커뮤니케이션즈였는데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엠파스라는 검색 사이트 회사가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었고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SK 커뮤니케이션즈는 우회 상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싸이월드 뿐만 아니라 네이트온, 멜론 등 강력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당시에 예상했는데요. SK 커뮤니케이션즈가 우회 상장한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누구보다 발빠르게 엠파스 주식을 샀습니다. 당시 엠파스의 주가는 2만 원이었고 제가 투자한 금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친구도 함께 투자를 시작합니다. 역시나 뉴스를 보고 누구보다 빠르게 주식을 매수했다고 생각을 했으나 주가는 2만 원에서 1만 2천 원까지 마이너스 40%가 나게 됩니다. 2천만 원 투자금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떨어질 때는 순식간이더니 이 1만 2천 원에서 조금 올라가지고 1만 5천 원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으며 함께 투자한 친구도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 다시 2만 원으로 원금 회복이 되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는 원금이 회복되고 2만 2천 원 정도가 되자 손해보지 않은 게 어디냐고 하면서 10% 수익에 만족하고 바로 전량 매도해버립니다. SK 커뮤니케이션즈는 이후 3개월 동안 4만 8천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처음 2천만 원 투자 금액이 8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장기 투자에 대한 철학이 생기기 전이라 오르면 팔고 내리면 다시 사고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승장에서 참 운이 좋았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올라서 팔았는데 다음날 또 기가 막히게 떨어지고 또 다시 제가 샀더니 다음날 또 이게 오르게 됩니다. 마법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당시 제가 주식을 참 잘한다고 착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8천만 원을 만들어 놓고 결혼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전량 매도를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전 세계 주가가 급전 직하를 하게 되고요. SK 커뮤니케이션즈의 주가는 5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한 달 만에 3천 원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기 직전에 큰 수익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5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3천 원까지 빠지는 것을 보고 내가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고 겸손함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2만 원에 샀던 주식이 1만 2천 원까지 빠진 후에 다시 원금을 회복하고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마이너스 구간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져서 다시 3,000원까지 급전직하했을 때 전 세계 시장은 패닉에 빠져버리고 말고요. 이때 또 좋은 경험을 하나 더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때 3천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었는데 1,000만 원만 다시 SK 커뮤니케이션즈에 3,000원에 매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2008년 연말에 전 세계 모든 주식은 패닉에 빠져 있었고 저는 3천만 원을 투자하려다가 전문가의 말을 듣고 1,000만 원만 투자하게 되는데 그 후 2009년도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이 주식은 1만 8천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를 때는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만 하고 저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6천만 원을 만들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처음 계획대로 3천만 원을 다 투자했다면 1억 8천이 되어 있었겠죠. 물론 그것도 저의 선택이었는데요. 6천만 원이 된 것에도 만족을 했었습니다. 운 좋게 수익도 났지만 저는 이때 투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는 더욱더 시장이 안 좋을 것이라는 뉴스만 계속 나옵니다. 둘째, 그렇게 많은 이들이 패닉에 빠지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뉴스가 나올 때가 정말 지나고 보면 매수의 기회였다. 세 번째, 좋은 기업이라면 시장에 의해 주가가 폭락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상향한다. 여기까지는 장기 투자로 좋은 기업에 투자했을 때 100%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경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도 배우게 되는데요. 당시 SK 커뮤니케이션즈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기업에 투자했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 기업의 철학도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된 상태예요. 아마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은 엄청난 자금을 잃었겠죠.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싸이월드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물론 있었지만 페이스북의 등장과 함께 싸이월드 이용자들은 더 나은 플랫폼으로 순식간에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이트온 역시 강력한 서비스였지만 카카오톡의 등장과 함께 메신저 서비스에서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좋은 서비스를 갖고 있는 기업보다 대체 불가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SK 커뮤니케이션즈의 투자를 통해 운 좋게 제가 수익도 냈지만 더 가치 있는 경험들을 배우게 되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지금과 같은 투자 철학의 밑거름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첫 번째, 지금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큰 수익률보다 절대적인 수익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최저점을 찍고 3년 안에 몇백 프로의 수익률을 달성하게 될 것인데요. 이때 내 투자금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 기회에도 몇백만 원 벌고 끝나는 겁니다. 투자금을 최대로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대체 불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을 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뉴스나 애널리스트, 그 외 전문가들이 하는 경제 상황, 시장 상황, 그리고 전망 등을 무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금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대출도 활용하세요. 단, 이전 영상에서 제가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지금 내가 하려는 대출이 좋은 대출인지 나쁜 대출인지 본인의 상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은 3년 안에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큰 수익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만 하면 내가 대단히 많은 자산이 아직은 없더라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서 예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때 배웠던 교훈을 지금의 이 절호의 기회에 활용하자는 취지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